우리들의 영원한 교과서 삼두인 침구 요결 의과학적으로 분석 고찰해보는 시간. 지난 시간까지 제27장 복통문 중에서 한통, 한사 입복에 의한 한통 토론했고요. 두 번째 증 화울통, 즉 열복통 함께 토론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증 습기가 많아서 생긴 복통, 이른바 습복통 함께 토론해 봅니다. 먼저 견증에 보면 복통을 소함과 함께 소변이 불리하고 대변이 당솔한 증이니 요법 위허인지라 양국 해결을 보하고 임읍 함국을 사하라 위정격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견증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고서는 무슨 증인지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나누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대변이 당솔한 증, 당설 그렇습니다. 수롱당자에 설사설, 묽은 똥, 수롱처럼 탁하고 묽은 똥을 싼다. 그런데 도인께서는 소변이 적은 것도 당설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변은 적고 변은 수롱처럼 탁한 묽은 똥이다. 그리고 배가 아프다. 그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 소변 분리라는 말은요, 요도요미나 방광요미나 오줌수태처럼 소변을 보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자결감과 함께 하복고 불쾌한 그런 소변 곤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핍뇨, 영문 병명으로는 알리귀리아라고 하는데요. 소변량이 적은 거예요. 소변량이 적은 그 원인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설사와 관련해서만 생각해 보십시다. 소변은 양이 적고 대변은 묽은 탁한 묽은 똥을 싼다. 그런데 요결 복통문의 네 번째 증 기복통이 이 습복통과 병태가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살펴봅니다. 네 번째 증 기복통 견증 가슴이 더부룩하고 배꼽 위가 살살 아픈 증 상복부 통증이 있어요. 요법 폐탁인지라 소부 오제를 포하고 척택 곡천을 사하라. 여기 곡천은 간 목경의 수혈. 그런데 원래 요결의 폐성격은 곡천이 아니라 음곡입니다. 곡천은 어쩌면 전사의 전사를 거듭하면서 후인들이 찢긴 부분을 잘못 기록했을 수가 있어요. 삽입했을 수가 있어요. 음곡으로 바꾸세요. 그래야 폐성격이 됩니다. 즉 소부 오제 보하고 척택 음곡을 사하는 것은 폐성격. 여기 삼두인께서 습복통을 말씀하시면서 양국 해결을 보하고 임읍 함국을 사하라 위정격. 위정격 쓰는 것이나 폐성격 쓰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교상합 치료 관계, 기량적 관계를 볼 때 위정격 쓰는 것은 폐성격 쓰는 것과 같고 폐성격을 쓰는 것은 위정격을 쓰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위에 습이 많아서 생긴 복통, 습복통, 기복통은 폐가 탁해서 생겼다 했어요. 둘이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네 번째 증 기복통을 폐탁이라고 하셨으니까 습복통은 위탁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설사의 병인학이라는 논문에 보니까 분비물 증가, 흡수, 감소. 설사는 장이 흡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해질과 삼출액이 분비될 때 발생한다. 또 다른 논문에 보니까 위장 질환에 따른 삼출성 흉수, 위장관의 여러 다른 질병에는 삼출성 흉막 삼출액이 있을 수 있다. 이게 폐탁이고요. 이게 위탁이에요. 장 내에 전해질과 삼출액은 많아. 그러면 당연히 변은 묽어지겠죠. 그런데 소변량이 또 적어. 더더욱 묽어지겠죠. 그것은 위탁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고, 여기 위장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습과 관련된 질병, 위장장애 등등은 흉막의 삼출액이 고일 때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흉막 삼출액, 흉곽 내에 습이 고여서 생기는 증. 그걸 삼두인께서 폐탁이라고 했다면 습복통은 위탁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부를 수도 있겠다. 분비물 증가, 흡수, 감소, 위탁. 그리고 삼출성 흉막 삼출액, 이것은 폐탁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고박유력
소총룡탕증에 보면 상한눈 신의라는 책을 쓰신 염원 선생께서 소총룡탕을 해설하면서 소총룡탕증은 서희가 말하는 삼출성 늑막염이 곧 이 병으로 일명 습성 늑막염이라고도 한다. 흉막에 삼출성 액체가 고이면 그것을 가리켜 습성 늑막염이라 한다. 그런데 서의학자들이 동의학에서는 2500여 년 전에 이미 얘기한 것을 이제서 깨닫고 습성 늑막염 흉수가 차면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구나,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여기 소총룡탕증에 소변 분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우나 등의 습한 곳에 가면 콧물, 기침, 천식 증상이 심해진다. 왜? 위내에는 위내정수라고 해서 습이 많고, 즉 습복통의 증과 같은 습이 많고, 소변은 양이 적어요. 거기에다가 삼출성 늑막염, 습성 늑막염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위로는 그 수분이 기화돼서 올라오면서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벼는 묽고 배는 아프고, 그런데 삼출성 흉수가 더 많이 차 있으면 상복부 통증이 있고, 그리고 위장관 내에 습이 너무 정체되어 있으면 복통이 수반되면서 설사하는 것. 습복통은 위장관 내에 습이 너무 많다. 기복통은 흉곽 내에 습성 늑막염을 수반하고 있다. 그래서 폐가 탁하고 위가 탁하다. 폐가 탁할 땐 폐성격, 위가 탁할 땐 위정격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삼두인 침구 요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의과학적으로 분석하면 환자들에게 맞춤 처방을 할 수 있어요. 맞춤 처방, 낫는 요법. 사음침 쓰면 낫습니다. 그것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 계속 시청하시면서 또 복습하실 때 교재 펴놓고 관련 내용 복습해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정리해 드립니다. 습복통, 위내정수와 흉막 삼출이 있을 때, 그리고 소변이 적으면 변이 더 묽어지니까 이때는 위정격. 네 번째쯤 기복통은 위장관의 여러 다른 질병에는 삼출성 흉막 삼출액이 있을 수 있다. 위에도 파급되고 폐각 내에도 과부하가 걸려서 상복부 통증이 생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흉막의 삼출액도 많고 위장관에도 위내정수가 많아 뽀글뽀글 가스를 차고, 그런 경우에는요 위정격과 폐성격을 같이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을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분석하신 다음에 흉막에도 그리고 위장관에도 각각 폐탁, 위탁이 있네. 그럴 경우엔 위정격, 폐성격을 같이 적용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울복통, 견증, 배가 당기고 아픈 것, 요법, 간, 쇠인지라, 음곡, 곡천을 보하고 경고중봉을 사하라 간 정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배가 당기고 아픈 견인통은 어떠한 병증인지 다음 시간에 역시 상세히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유튜브에 댓글로 김동성님께서 좋은 영상 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리반약, 과리열고, 배독산, 바나사심탕, 갈근탕, 소시오탕, 과로닭고 등등을 먹어보면 제약회사마다 맛이 다른데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 믿을 만한 제약회사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유용한 질문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경동 양령시, 대구 양령시, 금산 양령시 등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한약재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다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웅약탕기를 씁니다. 뒷광고 아니에요. 이거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핀 소총룡탕을 예를 들면 마황, 작약, 세신, 건강, 구감초, 계지, 오미자 각 12g, 법바나 24g, 이게 2첩 분량이에요. 여기에 2첩을 넣고 타이머 돌려서 달였어요. 그리고 또 2첩을 달였어요. 2첩이 하루분이니까 3번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달인 2첩의 찌꺼기, 또 한 번 달인 2첩의 찌꺼기를 모아서 만약에 재탕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건 소총룡탕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소청룡탕 구성을 보세요. 여기에서 휘발성이 가장 강한 약재를 찾아보세요. 그렇죠? 계지. 그러니까 여기 대웅약탕기에 2시간을 타이머 돌렸다고 하면 1시간 이내에 계지는 성분이 다 빠져나온 거예요. 계지는 성분이 이미 다 빠져나왔다. 그리고 마황도 휘발성이 강하고 세신도 휘발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재탕을 하게 되면 마황, 세신, 계지는 빠진 약이 돼요. 그러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지. 이건 소청룡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탕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달인 건 그냥 버려요, 미련 없이. 그런데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그렇겠지. 옛날 옛적에는 제약회사에서 거대한 양을 한번 달였어요. 수침 건조해서 과리 반약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재탕하는 회사들이 옛날엔 있었대요. 옛날엔. 지금이 안 그러겠지. 과리 반약 중에 사망사심탕, 황현해독탕 등은요 아주 노란색이에요. 아니 황토색에 가까운 노란색. 만에 하나 어떠한 제약회사에서 나온 과리 반약이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거래할 때 어느 달에 온 것은 황토색에 가까운 노란색인데 어떤 달에 들어온 것은 티미한 노란색이면 그거 재탕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양령시에서 초제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다려도 똑같은 양을 다려도요, 어느 달에 샀느냐에 따라서 구입해 있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혹은 맛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건조했느냐, 어느 지방에서 생산된 것이냐에 따라서 맛과 색깔이 조금씩 차이 날 수는 있어요. 아마 그 차이 때문에 과리 반약의 맛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다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믿을 만한 제약회사가 있느냐, 이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 문자나 전화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